111페이지 저기상한 위험. 지금 우리 대출 위험을 하고 있는데 그 대출 위험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11페이지 저기상한 위험입니다. 저기상한 위험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가 이걸 내요. 고정금리에서 시장이자리 높아질 때 떨어질 때 그거 엄청 잘 내죠. 고정금리 저당에서 시장이자리 떨어질 때 차입자는 저기상한이 유리할 것이다. 되셨죠?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출자가 손해보는 거. 그게 인플레 위험이죠. 그럼 인플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자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로.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기 우리 110페이지에 하단부에 저당 대출 위험에서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거. 은행은 대부비를 낮춘다. 총부채 상환비율을 낮춘다. 부채 감당률을 높인다.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저기상한 위험은 고정금리에서 시장이자리 뭐 할 때? 떨어질 때. 그거 하나고, 은행이 인플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금리로 간다? 변동금리로 간다. 그게 전부잖아요. 자, 이 다음에 이자율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대출 이자율 결정 논리를 했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비교. 이것도 별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비교해 볼 건데, 이 고정금리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고정이자율 저당하고 변동이자율 저당이 있는데, 이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갔습니다. 그럼 대출금리가 결정될 때, 제가 5%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5%가 끝까지 가겠다? 그게 고정이자율이죠. 근데 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한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대부분이 명목금리로 결정되죠. 명목금리라는 것은 실질금리에다 뭘 더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더한 것이죠.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구성된다. 그럼 실질금리가 3%였는데 인플레이션이 2% 예상되니까 은행에 저에게 5%를 빌려줬다. 그러니까 저의 대출금리는 5%다. 자, 이때 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한다고, 인플레이션.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4%가 발생했다. 이 말은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소리죠. 예상 인플레이션 몇 퍼센트? 2%. 그럼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제 이거 물어본다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거 물어봐요. 자, 이때 은행의 대출자의 실질 금리를 한번 계산해 보자. 실질 금리. 저에게 얼마 받았고? 5% 받았고. 실제 인플레이션 4% 발생하니까 4% 빼야 돼요. 그럼 은행의 실질 금리는 1%만 되는 거죠. 자, 이걸 지문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 이렇게. 그럼 은행의 실질 금리는 3%가 아니라 몇 퍼센트? 1%. 그럼 은행의 실질 금리는 뭐 한다? 하락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은행의 실질 금리가 하락한다. 다음, 그리고 실질 금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이 말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대출자는 뭐하고? 손해를 보고, 대출자가 손해를 보고 차입자가 이익 본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지문 만들어냅니다. 이익 본다. 요 밑에를 더 잘 내요. 밑에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대출자의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 그 말을 이렇게 대출자는 손해보고 차입자는 이익 본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다는 거.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다른 말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하죠.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 높다. 이렇게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거나 이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 의미하셨죠?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초과 예상은 2%를 초과해서 2%가 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시장이자를 밝힐 수 있다. 이 시장이자율. 그럼 이 시장이자율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저기상한이 나오죠. 여기서. 그럼 시장이자율이 떨어졌다. 시장이 떨어져서 시장이자율은 3%밖에 안 된다. 그럼 나의 대출금리는 몇 퍼센트? 5%다. 그 대출금리가 더 높다. 대출금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자율 입장에서 봐야 돼.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시장이자율이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 차입자는
미리 갚아야 된다. 이때 차입자가 뭐한 게 유리하다? 저기 상한이 유리하다. 저기 상한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저기 상한 유리한다. 이 말이 자주 나오지만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러면 대출자가 저기 상한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한다고. 차입자가 저기 상한 할 거니까 대출자는 저기 상한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그럼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 대출자는 저기 상한 위험을 부담한다. 차입자는 저기 상한 유리하다. 요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요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시장이자 뭐 할 때? 떨어질 때 저기 상한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고정이자율 저당은 어육추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변동이자로 가죠. 변동이자를 개념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변동이자는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그게 변동이자율 저당. 그럼 변동이자율 저당은 대출 금리가 결정될 때 이것은 딱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변동이자율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두 가지냐면 대출 금리가 결정될 때 기준금리하고 뭐하고 가상금리로 이렇게 결정된다. 그런데 이 변동이자율 저당은 이자율을 대출금리를 변동시킨다. 그럼 뭐가 변동할 때?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그게 첫 번째야. 그 변동이자율 저당에서는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자. 그게 변동금리. 그럼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거. 기준이 되는 금리가 뭐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럼 뭐 CD금리를 기준금리를 할 수도 있고, 금리를 CD금리 뜻 물어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를 할 수 있고, 코픽스 금리. 문제 풀어보면 코픽스 금리에서 뭐 잔액 기준, 신규 취급 기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를 잘 물어보지 않는데 그런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문제집 만들 때 그렇게 쓰는데 좀 이따 이제 보기를 하고 CD 금리하고 코픽스 금리, CD 금리 뜻, 코픽스 금리 뜻 무슨 말인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출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 금리가 될 수 있다. 그럼 얘들이 변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변동할 수 있다. 그럼 기준금리 얘들이 변동하면 대출금리를 변동시킵시다. 변동이자. 결론은 가상금리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대출이자를 바꾸겠다. 그게 변동이자. CD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코픽스금리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대출자는 은행은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뀌었으니까 대출금리를 바뀐다.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죠.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이자를 저당해서 CD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는 하락한다. OX, X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거. 두 번째 그럼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대출금리를 변동시킬 건데 변동주기가 있다. 변동주기. 날마다 변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변동주기. 그러니까 변동주기가 있는데 변동주기를 하기 전에요. 변동금리로 가는 이유는 고정금리에서 인플레 위험과 이자율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니까? 대출자가 부담하니까 이걸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나온 게 변동이자율이야. 그러면 고정금리 저당에서 인플레 위험과 이자율 변동 위험,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데? 대출자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하는데 이걸 차입자에게 떠넘긴다.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변동이자율 저당이다. 그럼 변동이자율 저당은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대출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대출자. 자, 그 질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은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해준다. 왜? 차입자에게 인플레 위험을 떠넘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변동이자율 저당은 기본적으로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이 변동 주기에 따라서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변동 주기가 짧을 수도 있다. 짧다. 짧으면 빨리빨리 떠넘겨버린다. 그럼 길다. 빨리빨리 떠넘길 수 없다. 그럼 조정주기, 변동주기 또는 조정주기 그렇습니다. 조정주기가 짧을 때 대출자가 유리한가 차입자가 유리한가 이거 물어보죠. 짧을수록 빨리빨리 위험을 떠넘기니까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대출자 유리. 그럼 길면 누가 유리하다? 차입자 유리. 자, 이 정도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자율 이야기 2개는 끝났고 2개 끝났으면 2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째가 비교죠. 비교도 3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고정이자율 저당과 변동이자율 저당 중에서 어디가 더 높다? 고정이자율이